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리쌤입니다. 매일후원부 비문학 17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아우라.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핵심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로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예술이론에서 나온 말이다. 베냐민은 현대에 와서 예술작품에 대한 기술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예술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아우라가 붕괴되고 있다. 아우라가 붕괴되는 것은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가 붕괴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죠. 부정적인 일이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기술 복제가 가능하다. 기술 복제라는 말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방금방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하니까 원본, 오리지널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하나여야지만, only one이어야지만이 아우라가 있는 건데 여러 개 있다면 아무래도 좀 시시하겠지.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네. 아무리 완벽한 복제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원작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인 현존성은 결코 복원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술 복제된 예술작품에서는 역사적 유일성과 진품성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우라, 즉 고고한 분위기가 요로 가는 거죠. only one 느껴지는 분위기,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아우라를 잃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이제 숭배 가치 대상이 아니라 전시 가치, 그냥 숭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품 중에 하나로 전시, 디스플레이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가치가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가치가 상승했을까 하락했을까?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단 베냐민에 따르면 아우라를 가진 전통적 예술작품을 수용해온 방식은 옛날에는 개인이 예술작품을 조용히 관찰하면 그 속에 몰입하고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었다. 완전 몰입하는 거네. 그러려면 이제 숭배가 돼야 되고 고고해야 되고 뭐 그런 거겠네. 기억? 예술작품 써놓으시고 예술작품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그것과 한순간 일체가 되는 경험이야. 일체. 우리가 흔히 물화일체라고 하잖아요. 왜? 물화일체처럼 그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이야말로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경험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예술작품의 수용에서는 완전한 정신집중과 몰입을 통한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동일화니까 이게 하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대상에 대한 비판 가능성을 차단하며 대상의 숭배 가치가 비판은 아예 없는 거야. 비판은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 아우라가 있으면 이거 완전한 그냥 숭배. 하느님을 숭배하는데 하느님 잘못을 따지면 되나? 안 되지. 강화되도록 만든다. 이에 반해 오늘날 전시가치 기술 복제시대 예술작품 대상으로 등장한 기술 복제시대 예술작품은 아우라를 지닌 예술작품처럼 그 아래 무릎 꿇고 조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술작품에는 숭배가 있으니까 예술작품 그림 밑에 무릎 꿇고 숭배하고 와 멋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전시가치의 대상으로 등장한 기술 복제시대 예술작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한 감각적 수용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대상이 좀 다르네. 존재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신을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신을 분산시키는 방법,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예술작품과 비판적 거리를 두고 예술작품을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각 방식. 지각이란 말은 안다는 거야. 안다는 것, 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베냐민은 관조와 몰입이라는 개인적 수용 방식을 부정하고 정신 산만한 지각 방식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더 잘 어울린다. 관조와 몰입은 이제 끝났으니까 옛날에 있었을 때만 가능하고 이제는 정신 산만한 지각 방식이 이 시대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전통적 예술작품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옛날 거, 지금 거. 그래서 아우라의 말 뜻이 뭐였죠? 이거 예술작품에서 잘 적어보세요.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분위기? 고고한 분위기. 고고한
분위기이고요. 숭배 가치였고 여기서는 전시 가치였죠. 전시 가치. 무릎을 조아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각 방식은 관조와 몰입하고 정신을 어떻게 집중했겠죠. 집중하는 방식이었고 여기서는 거리를 둬서 좀 정신이 어떻게 산만한 지각 방식이 되었다고요. 46번은 아까 지문 읽으면서 일체다 했을 때 동일화 현상이라고 연결을 지어놨습니다. 미리 같이 풀었습니다. 47번은 미끄러져 알 수 있는 예술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베냐민의 어떤 아우라 이론을 소개하면서 옛날에는 아우라가 있어서 완전 몰입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복제 시대, 지금이 이런 시대니까 시대의 예술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맞겠고요. 1번 예술작품을 완전히 몰입하는 방식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거는 아우라인데 비판적이 아니라 완전히 숭배적이잖아요. 숭배적으로 무릎 꿇고 본다 그랬잖아. 아우라를 상실하면 조아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전시가치로서 감상하는 것이죠.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는 관조와 몰입을 바탕으로 아니죠. 관조와 몰입은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예술작품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복제하면 원작이 가지는 유일한 현주성도 대형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사라지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상실. 기술복제 시대로 이행한다는 말은 진행하면서 예술작품이 지닌 아우라는 붕괴되고요.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예술작품은 감각적 수용의 대상, 즉 전시가치로 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74번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75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복습하시고 그리고 늘 미리 문제를 풀고 선생님 설명을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